안녕하십니까? 네. 암만 서민으로 좋더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이 지난 지방선거 전국 최고 득표율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 최고 득표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고요. 예. 왜 이렇게 최고 득표율로 저를 도지사로 세웠냐? 예. 결국은 무너진 경제를 젊은 도지사가 한번 세워봐라, 살려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 명령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책임감과 무거움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6개월 동안 굉장히 좀 쉬지 않고 달려온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6개월 보니까 특기할 만한 것들이 좀 눈에 잡히더라고요. 예. 우선 사상 첫 9조 원대 국가 예산 확보. 예.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예. 그리고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 제한법도 통과했어요. 예. 국회란 게 다 된다 하더라도 통과가 어려운데, 이게 네. 예산도 9조 원 시대고, 예. 보니까 이게 국회랑 가장 이 여야 간에 뭔가 일이 협조적으로 잘 되는 거. 네. 지금 나라가 어쨌든 간에 지금 진영 대결이다 해가지고 여야 대결로 지금 큰 국가적 몸살을 안고 있는데 이 전북만이 뭔가 이렇게 협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국회에서의 경험, 네. 이것이 뭐 크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또 제가 또 제3당을 하다 보니까 그때 원내대표 해가지고 양당으로부터 크게 이 거부 반응이 없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 일이 되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 쪽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진실성 있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는 것이고 그 바탕에는 제가 도지사 취임하면서부터 협치를 선언했거든요. 예. 전라북도 내를 보면 도의원 40명 중에 37명이 민주당입니다. 예. 뭐 일방적이고 도의회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만 보면은 무슨 여야 협치가 크게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중요한 도의 중요한 정책 과제는 전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찾아가서 제가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 정책 보좌관 중에 한 명을 국민의힘에게 추천을 의뢰하고 그분이 추천하시는 분을 전주병 당협위원장을 제가 도지사 지금 정책협력관으로 아이고 획기적이네요. 예, 영입해서 그분과 같이 그분이 이제 주로 국민의힘 쪽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계시고 예. 우리 지역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2분 계신데 예. 그 2분들을 포함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매달 정책 소통과 간담회를 갖고 자주 소통을 한 그런 결과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작년 연말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사상 첫 9조 원대를 갖다가 이제 국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라북도가 그 여러 도 중에 1인당 GRDP가 최하위입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서 저도 당선시켰지만 제가 또 그거를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온 공직자들 또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다 한마음이 되어서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취임하자마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25일 즈음까지 기재부에서 마지막 심사가 진행 중인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의 예산안이 담길 수 있도록 일단 1차적으로 거기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이후로 또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최대한의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상당한 결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회뿐만 아니라 좀 정부 부처와의 그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뭐 잘 풀고 계십니까? 일단은 특례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협의하는 것이 그 부분도 먼저 그 부분이 돼야지 그거를 먼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그거를 입법안으로 개정안으로 내고 개정안으로 낸 것을 또 국회에 가서 설명하면서 설득시켜야 되는 이제 2단계 그런 과정이 있기는 우리 한데 주사님도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제가 행정고시 92년에 합격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재경부에 한 7년 있었습니다만은 뭐 저희 동기들이 지금 각 부처 차관, 실장, 국장으로 많이 그러니까요.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통과 이럴 때 협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국힘하고도 이 여러 가지 협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제가 이렇게 이 지방 언론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도 이 논란도 많더라고요. 예, 예. 그건 왜 그런 논란이 빚어지는지.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협치라는 것에 친하지 않아요.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가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일당으로 쭉 그래왔으니까 특히 국힘에 뭐를 배려한다. 국힘과 뭐를 같이 좀 손잡고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정서적인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힘과 뭐 협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국힘 중에 동행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동행. 네, 동행의원이라고 정운찬 해서 정운천 의원님이 늘 강조하죠. 예, 저기 특히 경상도에 있는 의원님들을 호남 쪽에 한 명씩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전라북도 동행의원님으로 지정되신 그 의원님들을 제가 취임하고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하고 그분들에게 전부 명예도민증을 줬거든요. 근데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 자체가 도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 국힘에 있는 의원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주냐. 네.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애정을 좀 더 갖고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국회에서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소통이 제가 충분히 소통하는데 좀 애로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에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기자가 한겨레 신문이 그 벽두의 신년 하두로서 우리 진영 정치 끝장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이 민생이나 국민들 삶의 이념이나 예하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너무 국민들 삶 속에 뿌리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 당이 다르면 서로 뭐 밥도 안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가 됐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3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경험이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초당파 의원 모임도 하고 150명 목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참 궁금한데 우리 지사님 볼 때 경험을 쭉 하셨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이대로 가면 한국 정치 우리나라가 끝장난다 하고 다들 고민하죠.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예의도 한 말씀 하실 수도 있고 국민한테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도 있고. 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그거 가장 핵심이 선거제도 개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개헌이라고 봅니다. 개헌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가지면서 양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대통령 되기 위한 싸움이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또 싸움이 시작되고 그러면 상대방 끌어내리고 상대방이 낮아지면 내가 올라가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잘하기 게임을 해야 되는데 덜 못하기 게임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끌어내리기. 끌어내리기. 이러기 때문에 3당이 제가 뭐 조그만 경험이지만 캐스팅 보트를 가진 3당으로서의 원내대표로서 경험은 양쪽을 중화시키면서 굉장히 합의문을 많이 만들어낸 바가 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 다당제다.
제1당이 과반수가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을 양보하고 상대방 합의의 대상자에 맞춰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어요. 저는 중대선거구제에 민주당이 꼭 중대선거구제가 100% 맞다라고 아니더라도 지금 소선거구제보다는 저는 분명히 낫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반발이라도 나간다고 하면 더 좋은 선거제도를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내면 더 좋고 정 안 되면 예를 들면 국힘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에 상당히 목을 매기 때문에 다른 제도와 서로 협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라도 간다면 반발이라도 개선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제가 겪어보면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역구 자기 당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예요. 이것에 관해서는 적어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말 나의 유분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만 더 고민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정말 촉구하고 싶습니다.